예, 어제 저희가 2000샘플 정치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예, 그리고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께 30분에 걸쳐서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그 여론조사 내용 중에 다시 한번 음미해 볼 만한 몇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지금 화면 잠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대표 적합도에서 국민의힘 지지자 861명 중에 김기현은 41%, 안철수는 27%입니다. 또 윤석열 후보를 긍정평가하는 661명 중에서는 김기현이 51%, 안철수가 24%입니다. 그리고 당원 룰에 따른, 당원 당규에 따른 당원 응답자, 당원 응답자에서는 김기현 45, 안철수 22입니다. 국힘 지지자를 보거나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자를 보거나 당원 응답자를 보거나 김기현은 41에서 51까지 나옵니다. 안철수는 22에서 27까지 나옵니다. 이 차이가 10% 이상입니다. 또 어쨌든 김기현이 1등, 안철수가 2등이니까 이 두 사람이 결선에 간다고 가정했을 때의 결선 가상 대결을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 861명은 김기현 52, 안철수 42로 응답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자 661명은 김기현 62, 안철수 33으로 응답했고, 당원 응답자 321명은 김기현 57, 안철수 37로 응답했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결선 가상 대결의 경우에 김기현은 52에서 62까지, 안철수는 33에서 42까지 10%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수치를 보면 김기현이 이미 대세를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기현은 대세입니다. 그런데 이 대세가 완전히 확고하냐? 대세가 확고하냐? 이 대세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이런 흐름이 한 두 달 이상 계속됐을 때, 그러니까 김기현이 안철수를 10% 이상 다자 대결에서도 이기고 양자 대결에서도 10% 이상 이기는 이 수치가 한 두 달 전부터 계속 지금까지 나왔다면 이건 뭐 끝났어가 되지만, 이런 이 대세라고 부를 만한 이 표차이는 최근 들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불출마, 유승민 불출마, 그 여러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그 김기현 대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대세가 완전히 굳어졌다고 하기에는 아직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그 차이가 10%로는 조금 불안합니다. 이건 언제든 역전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양자 대결이나 다자 대결에서 10%, 15% 차이가 나는데 한두 번 헛발질하면, 한두 번 자충수 두면 5% 빠지는 건 잠깐입니다. 그리고 김기현이 5% 빠질 때 안철수가 잘해서 5% 치고 올라가면 순간적으로 동률이 돼버려요. 이게 한두 번의 차이, 한두 번의 실수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대세가 굳어졌다고 얘기하려면 차이가 한 20% 이상은 나야 돼요. 20% 이상 차이가 나면, 예컨대 김기현 60에 안철수 40이 고정됐다, 이러면은 20% 차이가 나니까, 이런 상태라면 안철수가 아무리 잘해도 20%로 쫓아가기는 힘들어. 또는 김기현이 한두 번 실수를 해도 한꺼번에 20%가 떨어지진 않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기현 대세는 대세인데 아직 그것이 완전히 굳어진 상태는 아니다. 이런 상태에서 김기현에게는 실수가 없어야 되고, 안철수에게는 마지막 반전의 기회를 잡는 어떤 특단의 전략,
구사가 필요하다. 제가 보기에 합동연설회를 통해서 뭔가 전기가 만들어지는 것은 별로 그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준비된 연설을 하는 거 아닙니까? 토론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된 연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름 조직세를 다 동원해서 으쌰으쌰 하는 거기 때문에 합동연설회는 당원들과 만나는 자리는 되지만 후보들 간에 무슨 엎치락뒤치락이 만들어지는 그런 공간은 아닙니다. 그러면 안철수가 마지막에 승부를 걸어야 될 거는 어디냐? 실전이죠. 어디입니까? TV토론입니다. 4차례의 TV토론이 있습니다. 다 생방송이에요. 안철수는 상대적으로 이 TV토론에서 김기현보다는 1년 전에 대선 후보 토론회를 직접 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도 대선 후보 토론회를 5년 전에 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뭐 황교안도 대선 경선 때 후보로 뛰어서 TV 토론을 했던 경험이 있지만 안철수보다는 그 경험에 그게 약하죠. 근데 김기현은 아예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기현이 이 대세를 굳히려면 실수가 없어야 되고 특히 TV 토론에 대비를 잘해야 됩니다. 반면에 안철수가 뭔가 마지막 역전의 전기를 만들려면 합동연설회가 아니라 TV 토론에서 그 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합동연설회의 행사의 성격과 TV 토론의 그 행사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점들을 저희가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서 각 캠프가 좀 유추해내길 바랍니다. 유추해내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최고위원 적합도 다시 그림 띄워보겠습니다. 최고위원 4명을 뽑으니까 4위까지만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조수진 17, 김재원 14, 민영삼 13, 김병민 8인데 그럼 냈다. 어쨌든 친윤이거나 범친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한 명도 지도부 진입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유승민, 이준석계는 이 그림으로 보면 한 명도 못 들어옵니다. 대표도 이준석계 천하람이가 안 될 건 당연하고 최고위원에서도 김용태나 하원아가 못 들어오면 끝나는 거니까 청년에서는 이기인이가 못 들어오면 끝나는 거니까. 그런데 국민 최고위원 국힘 지지단은 그런데 당원응답자로 보면 이게 뒤집어져요. 당원응답자는 조수진 19, 김재인 16, 민영삼 14인데 허은하가 11로 치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유승민계의 조직세가 어쨌든 12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김병민이가 7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하겠다는 친윤계 입장에서는 조수진, 김재원, 민영삼을 안정적으로 1, 2, 3등으로 간다고 보고 마지막 한 자리를 이준석계한테 뺏기느냐 아니면 확실하게 정리하느냐의 싸움입니다. 김병민을 어떻게 살릴 거냐. 적어도 저희 여론조사에서는 그 점이 아주 크리티컬 포인트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전략 수립하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여론조사예요. 대충 경주마 중계하듯이 누가 1등이냐 2등이냐만 갖고 김기현이가 누구 앞서냐 안철수가 앞서냐 이런 거나 조사하는 여론조사로는 이런 크리티컬 포인트를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코프라 한국여론평판연구소와 2000 샘플을 통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제공하는 것은 김기현에게 안철수에게 황교안에게 또 친윤에게 이런 포인트가 크리티컬하니까 이걸 갖고 당신들이 어떻게 전략을 설정하고 구사할 것인지를 고민해보라 라고 하는 시사점을 눈 있는 자 보고 귀 있는 자 듣고 찾으라는 거예요. 청년 최고위원은 뭐 게임이 끝났다고 봅니다. 당원응답자 321명을 가지고 보니까 장해찬 42 그리고 이준석이가 손잡고 다니는 이기인이가 14예요. 3배 차이 나잖아요. 이건 게임이 끝났다고 단언해도 됩니다. 그러면 딱 크리티컬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병민이를 당선시킬 거냐 허은하한테 자리를 내줄 거냐입니다.
저는 이번 전대가 인물 구도가 아니고 이게 세력 구도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난 어제 그 칼럼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세력 대결에 있어서 대원칙은요, 적어도 이번 전대에 있어서 대원칙은 당을 분탕질 치고 틈만 나면 대통령을 공격하고 우리 자유파를 분열시켜 온,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가능성, 위험성이 매우 높은 유승민, 이준석 세력을 지도부에서 완전히 퇴출하는 겁니다. 최고위원 한 자리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친윤계의 표 결집이, 그것도 효과적인 표 결집이 중요하고 또 전략적인 선택이 중요합니다. 특히 최고위원은 1인 2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전략 구사를 하는가에 따라서 당연히 붙어야 될 사람이 하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유승민, 이준석계는 그런 면에 있어서 아주 간명하고 통일된 전략 구사가 가능합니다. 최고위원 후보 2명을 딱 냈으니까. 한 표는 김영대, 한 표는 허은하. 누수가 없어요. 그쪽 편은. 소수지만 이런 식으로 아주 타이트하게 전략을 구사해서 누수를 한 표도 만들지 않으면서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친윤계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좀 더 정교하고 정치한 전술구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어제 그 코프라 한국여론평판연구소와 함께 2000샘플 조사한 이 여론조사는 특정 후보를 뭐 지원하고 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어떠한 이 정치적 고려도 없이 객관적인 당심과 민심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조사 결과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모든 조사는 지금 여심위,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로우 데이터까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안철수 캠프든 김기현 캠프든 황교안 캠프든 민영삼이든 김병민이든 다 저희들 여론조사를 볼 수 있어요. 로우 데이터를 다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봐도 보는 게 아닌 눈들이 있고 아는 만큼 보이듯이 작은 징후에서 큰 포인트를 잡아내는 그런 지혜로운 후보와 캠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캠프의 역량이고 후보의 역량입니다. 다만 이 여론조사 전체 흐름을 가지고 제가 한마디로 총평하자면 김기현 대세는 확실하나 아직 굳어지진 않았다. 이번 전대의 마지막 승부처는 TV 토론이 될 것이다. 그리고 최고위원 한 자리를 가지고 친윤계와 이준석, 유승민계 간의 마지막 싸움, 이게 관전 또 다른 크리티컬 포인트다. 여기까지 여러분께 여론조사의 함의 정치적 함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